4월 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법관 출신 4사람을 받아들였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2월 2일자 중앙일보 뉴스, 그러니까 최근 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4사람은 이탄희 변호사, 이수진 씨, 그리고 2017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시작을 해서 그 후에 법제처장이 된 김형연 씨, 현재 청와대 법무비서관 김영식 씨, 이렇게 4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4사람이 이제 정치를 하겠다 하는 것이죠. 이들은 그러면은 어떤 정치색을 지닌 그런 인물인가, 나와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을 해보면 그들이 법원 내에 있을 때도 일종의 변혁 세력이었다. 현재의 그 법원을 크게 바꾼, 거기에 주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은 정치적으로는 급진 좌파에 가깝다. 이렇게 보아도 될 겁니다. 이 4사람은 법원의 국제인권법 연구회, 그 연구회에서 활동을 했고 특히 집행부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법원 안에 이러한 국제인권법 연구회라고 하는 것이 활동을 하면서 법원 질서를 상당히 요동을 치게 했다. 이것을 알고 있죠. 그들이 변혁 세력이니까 당연히 그러한 일들을 했으리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법원 안에는 연구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관들은 연구회 활동까지도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연구 활동하는 것이 왜 나쁘냐,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그것이 오히려 정치적 통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원에 있는 법관들은 사법정부에서 일을 하는 일꾼 로봇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일꾼 로봇이 자기 좋아하는 연구활동을 이것저것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국민이 허용할 일인가? 이렇게 보면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무조건 사람들은 법관들의 그 얼굴을 보면서 이들이 연구활동 하는 것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모두 공무원이다. 이 점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이러한 것은 해서는 안 되고 또 이러한 일은 해야 한다고 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쉽게 보면은 독립하여라는 면에서 어떤 집단을 이루면 안 된다. 심지어 법원 조직에 의한 집단도 이루면 안 된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법관이 심판하는 기준은 헌법과 법률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심에 따라 할 때 이 양심은 리걸마인드이기는 한데 개인의 리걸마인드보다 좀 더 객관화된 헌법에 따른 리걸마인드다.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겁니다. 법 로봇이기 때문에 이들은 공무원으로서 일을 할 때는 그 감정이 있고 개인의 개성이 있는 그런 인간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로봇이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법관의 일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지 기준이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헌법 제103조에서 이야기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관의 몸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 인간의 개인적인 양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주 연민이 많은 또 자비로운 그런 사람이면은 그러한 양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어떤 덕이라고 할 수 있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비심조차 헌법 제103조의 양심에서는 배제해야 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인권법 연구회 소속 법관들이 대외 활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어떤 학술 발표를 한다든지 또 모임을 갖는다든지 해서 세상에 공개해 놓은 자료들을 보고자 하면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자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활동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인권법 연구회 소속 법관들은 인권보호라고 하는데 사명감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죠. 이것은 민간인이 한다면은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인권보호 가운데도 특히 국제인권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 하면은 예를 들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유엔에서 어떤 인권에 관해서 내놓은 기준 또 인권 관련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그런 내용 또 국제인권규약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오히려 다시 심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제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이 그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민간에서 혹은 학자들이 이런 것을 한다면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 전체 국민을 위한 공무원인 것이죠. 인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권을 침해받았다. 그러면 갑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은 우리 5,100만 1명이 있는 그러한 국민 가운데 5,100만을 배제한 개념이다. 이렇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공무원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법정의 피고인 한 명이 앞에 있다고 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의 잣대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짓을 하면은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본분을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법관이 아주 자유롭고 다정다감하고 이런 사람이어서 피고인에게 될 수 있으면은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면은 그는 쓸모없는 잣대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법관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하더라도 법을 딱 법만큼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만 쓸모가 있는 겁니다. 그 선을 내려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인권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법보다 더 무겁게 그렇게 법형을 선고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법보다 가볍게 선고하는 것은
그는 법관의 자격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권보호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대한민국 법률은 국제인권 기준에 복종하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은 국제인권 기준에 복종하라. 국민들은 그것이 좀 더 착한 일인 것처럼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은 국제사회, 결국은 강자가 힘을 쓰는 국제사회의 어떤 결정 아래에 들어가는 2등 국가가 됩니다. 같은 이유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국제사회의 기준에 복종하는 2등 국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소신의 관점에서 볼 때 국제인권법 연구회 거기에 소속해 있고 그 단체의 그 목표를 거기에 동조하면서 법관의 생활을 하는 이런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2등 헌법으로 만들고 대한민국 헌법을 훼손한, 파괴한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 내에서 이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국제사회의 기준을 끌고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거기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여러분은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무슨 좌파여서 빨갱이여서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근본적으로 법 체계상 그 연구회의 문제점이 이와 같이 심각하다. 이것을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헌법 제103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이랬는데 이들은 국제인권 규정 등에 근거하여 사실 판결서를 보게 되면 그 이유에 곳곳에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좌파 정권이다 하는 이 민주화 30년 시대에는 그것을 보면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적이고 아름답고 이런 판결서, 이것은 법의 반듯함을 깨뜨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양심에 따라 이렇게 헌법이 규정을 하는데 인권보호라고 하는 개인적 소신에 따라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재판이 되겠습니까? 피고인에게는 인정 넘치는 재판이 되겠지만 전체 국민이 봤을 때는 도덕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그 법관 개인의 도덕을 기준으로 그런 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법관들이 어째서 이런 실수를 했는가? 그 법정 안에 갇혀서 살다 보니까 자기 앞에 있는 피고인 한 명만 보이는 겁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5,100만이 모두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깬 사람이다.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법이 자기 앞에 있는 피고인 한 명만 지키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피고인이 처벌을 받게 됐으니까 딱하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런 오류를 범한 것이죠. 그 다음에 헌법은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연구회의 집단 활동으로서 이들이 그 학습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 틈만 나면은 모여서 학습하고 세미나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다 보면 사람은 결국은 자기 생활의 지배를 받죠. 판결도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보다는 이 인권규약 이런 것들이 먼저 들어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활동을 하는 법관들이 현재 제법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내놓은 그 판결서를 앞으로 더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하게 되면 대한민국 법 체계를 벗어난 도덕적인 심판을 한 것들을 많이 가려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전부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법원의 재판이 정의로운 재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온 얼마 전만 해도 법관이었던 그 사람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최근에 뉴스에 종종 나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선 법관은 기초적으로 어때야 하는가 하는 것부터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헌법 제103조가 현재는 왜곡돼 있고 바로 이러한 집단 활동 때문에 왜곡돼 있고 또 지금의 이 좌파 정권이라고 할까 삼권 분립이 좀 그 균형이 무너져 있는 시대라고 할까 이런 상황에서 헌법 제103조가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 설령 그렇더라도 이 법관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차피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개인적인 양심은 어때야 하는가? 이것을 먼저 정리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아주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죠. 아이들은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법관은 정직해야 한다. 그렇죠. 아이들은 정직하지 않아서 형사법정에 가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극히 옳은 답이다. 그렇게 봅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보다 더 거짓말을 숨 쉬듯이 하면 그것은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13호 영입인재라고 하는 이수진 씨, 그는 법관이었죠. 그런데 그가 거짓말을 했다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개되어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또 본인이 한 그 진술 이런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기로 합시다. 2018년 1월 21일 한국일보에 보도된 내용부터 살펴보기로 합시다. 이제 이 자료를 보고 즉시 분석에 들어갈 것이니까 여러분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의 두뇌 능력을 좀 발휘해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기로 합시다. 2018년 11월 20일 그러니까 21일에 나온 것이니까 하루 전 이야기입니다. 20일 한국일보의 취재 결과 법원 행정처가 정기인사법관 참고사항이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이 정기인사법관 참고사항, 그 법관의 정기인사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제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을 이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물의 야기 판사, 그러니까 보통 물의를 빚는다 이런 말을 하죠. 그 물의를 일으킨 판사로 찍힌 블랙리스트 판사들에 대한 문건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법원 블랙리스트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그러니까 이
법관 정기 인사에서 참고로 삼는 사항을 작성한 그 문건, 이것을 언론에서 물의 야기 판사 리스트 문건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나중에 법원 블랙리스트 판사 문건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정기인사 법관 참고사항 문건이라는 것 하나만 사실인 겁니다. 나머지는 언론을 통해서 좀 더 자극적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이 문건에서 법원 사무분담 과정에서 그 문건에 적시된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문건이라는 데 이름이 올라간 판사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한테 사무분담에서 불이익을 줬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같은 그 뉴스에서 이제 다음 단락입니다. 실제로 이수진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수진 씨 본인이 말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자료를 보더라도 이때 취재에 응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수진 판사, 당시 판사의 말입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당시 정치적 성향 때문에 원하는 사무 분담을 맡길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이제 이 취재에 응할 때는 대전지법의 부장판사였죠. 그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사무분담에 불이익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차별받았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사무분담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구나.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수진 씨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당시라고 했죠. 이것을 잘 기억을 해 둡시다. 왜냐하면은 시점이 나중에 자꾸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도 바뀌고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속 내용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수진 부장판사가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건에 적시된 일부 판사들도 사무분담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이 말을 하는 사람이 판사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하는 것은 극히 사적인 발언이죠. 내가 그렇게 느꼈고 그 느낀 것을 지울 수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느끼는 정도가 강하다. 이런 뜻이 될 텐데 이것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자기가 느낀 것은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잘못 봐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기분이 이상해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 이것은 전혀 객관적인 진술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언론에서는 현직 부장판사가 하는 소리니까 이런 느낌이 매우 강하다 하는 것을 젖혀놓고 그는 사실을 말하겠지. 그는 전문가로서 책임있게 말하겠지. 이런 선입관이 있어서 이걸 그냥 받아 써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유의해야 하겠죠. 이수진 씨는 일부 판사들은 사무분담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자기 자신은 강하게 느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부 그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어떤 피해를 받느냐 하면은 사무분담에 불이익을 받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수진 씨 자기하고 똑같은 피해를 받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다만 또 여기에서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문건에 적시된 판사들이라는 부분입니다. 자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 당시에 그런 피해를 봤다. 그런데 문건에 적시된 판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기와 이 문건에 적시된 판사들은 그룹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수진 씨는 문건에 적시되지 않았다. 적시라는 것은 기재해 놓았다, 써놓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기는 거기에 적시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수진 씨는 충분히 말을 했다 하는 겁니다. 다만 모호하게 말을 했고 이런 판사와 같은 그런 공무원은 모호하게 말을 하면 거기에 의도가 있다. 상대방의 오해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직 부장판사가 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한국일보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법원 행정처 문건에 등장한 거기에 이제 기재되어 있는 물의 야기법관은 11명이다. 그러면서 그 명단에 이수진 판사가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수진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왜 거기 들어갔느냐 그 이유까지 써놓았습니다.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등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해서 그게 문제가 돼서 이 블랙리스트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 이수진 씨가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고 이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11명이다. 이렇게 보도한 내용은 오보이거나 가짜뉴스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수진 씨의 그 모호한 비비 꽈놓은 진술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오보를 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실관계를 교차 확인하는 검증하는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쉽게 써버리는 이 불성실함 때문에 이런 오보를 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이 2018년 11월 21일 한국일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수진 씨는 이제 2020년 1월 27일에 더불어민주당의 입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때 했던 이야기를 또 다시 꺼내 놓은 것이죠. 바로 그것이 거짓말 논란이 시작된 계기라고 하겠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 앞에 물의 야기 판사라는 이름이 붙었다. 사무분담과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 이 내용은 SBS에서 2020년 2월 2일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 언론에서 이미 다 다루었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수진 씨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자기는 블랙리스트 판사다. 자기는 물의 야기 판사 중에 한 명이다. 이것은 분명히 문건을 기준으로 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문건에 들어있으면 물의 야기 판사, 블랙리스트 판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기는 그렇다고 밝힌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피해를 받는가? 사무분담에서 피해를 받고 또 인사평정에서 피해를 받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기자회견 내용이 보도가 되자마자 이제 여러 가지 그 의문이 제기가 된 것이죠. 우선은 이수진 판사는 물의 야기 법관이라는 문건에 그 이름이 없다. 이런 문제 제기가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SBS에서 한 몇 차례 보도하고 심층 취재도 하고 했는데 SBS에서 밝힌 내용이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둘 만한 것이 있어서 소개를 하죠. SBS하고 이수진 씨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월 27일부터 그 이후로 그날부터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이수진 씨는 거기에 당신 이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해명을 한 겁니다. 이수진 씨의 말입니다. 내가 물의 야기 법관 명단에 들어있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블랙리스트 법관 그 명단에 들어있다는 것은 그렇게 보도한 한국일보 기사가 있어서, 그래서 이수진 씨 자신도 자기가 물의 야기 법관 그 문건에 자기 이름이 들어있다 이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신문 보고 믿고 이런 기자회견 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이수진 씨의 진술과 서로 충돌하죠. 양립이 불가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이야기하고 문건에 적시된 판사 이야기하고 구분해서 했죠. 이것을 보면은 스스로 자기 자신과 명단에 이름이 있는 판사들하고를 구분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SBS 취재 파일은 2월 2일에 이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물의 야기 법관이라는 문건에는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없다. 심지어 양승태 피고인의 공소장에도 물의 야기 법관의 그 명단에 이수진이라는 이름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본 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2018년 11월 그 당시에 이제 법관이던 이수진 씨가 한국일보에다가 진술을 한 겁니다. 물의 야기 판사, 블랙리스트 취재를 하는 한국일보에다가 나도 사무분담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았다. 그리고 블랙리스트의 일부 판사도 사무분담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나는 강하게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이 그 불이익을 받은 판사고, 그 다음에 한쪽은 블랙리스트 판사니까 그러면 이수진 씨도 블랙리스트 판사라고 인식할 수 있겠죠. 우리가 거기까지는 한국일보를 이해해 주기로 합시다. 그런데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이때 이수진 씨는 자기가 법원 행정처에 근무하던 당시에 사무분담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에서 잘렸을 때, 속칭 잘렸을 때 사무분담에 불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여러분이 아마 이 설명을 안 해도 이해를 할 겁니다. 법원 행정처에서 근무하다가 연구관으로 근무하다가 하는 도중에 사무분담,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길 때 너는 이거 좋은 일 안 줄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딴 데로 가라. 이렇게 보내면서 좋은 일 안 줄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법원 행정처 그 대법원 재판연구관 당시가 아니고 대전지법에서 자기가 차별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다 하는 것이죠. 더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일보 뉴스는 블랙리스트 판사, 물의 야기 판사들에게 사무분담 불이익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 앞에 소개한 그런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블랙리스트에다가 이수진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보도를 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SBS 그리고 또 다른 언론들이 이수진은 물의 야기 판사, 그 블랙리스트 판사 문건에 이름이 없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기 이름이 있다 이렇게 보여줘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수진 씨는 2018년 11월 21일자 한국일보 기사를 보고 내 이름이 거기 있어서 나도 블랙리스트 판사인 줄 알았다. 이렇게 아주 소극적이고 한국일보에 기댄, 의지한 그런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도 이미 논리적으로 이 논리가 깨어져서 사실 1층과 2층 사이에 계단이 아예 잘려나간 그 정도로 논리가 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찾아서 정리를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계속하기로 합시다.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재로 영입한 인재 13호 이수진 씨는 2018년 11월에 그리고 2020년 1월 27일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는 사무분담에서 불이익을 받았고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사실일까? SBS 취재 파일이 2월 2일에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이수진 씨는 그 현직 판사이던 그 당시 2018년 8월에 그러면 이것은 한국일보의 취재에 응했을 때보다도 벌써 몇 달 전이죠. 그때 JTBC와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수진 씨 자기가 법원 행정처의 인사방침을 비판하는 법원 내부의 공개 토론회를 고위법관이 막아달라 하고 자기에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거절한 그 이유로 그것 때문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보통 3년 하는데 자기는 2년밖에 못하고 2년밖에 안 됐는데 거기서 쫓겨나서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발령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 2018년 8월에 JTBC와 인터뷰를 한 이 내용은 2020년 1월 2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인재 영입을 알리면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그대로 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SBS 취재 파일에 따르면은 이수진 씨는 2018년 8월 이후로 계속 이 주장을 계속해왔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SBS 취재 파일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내용을 밝혔는데 이수진 씨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3년을 못하고 2년밖에 못한 이유 그것이 이례적인 인사조치는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배경과 관련해서 법원 행정처의 자료라고 하면서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에서 이수진 재판연구관을 이제 평점을 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수진 연구관은 근무 성적이 떨어지고 근무 자세에 문제가 있다. 이수진 연구관은 보고하는 건수가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이제 이것이 SBS 취재 파일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본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재판연구관을 1년 더 시키지 않은 이유는 다른 데 있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불이익을 이런 불이익을 받았다 하는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수진 2018년 8월에 현직 판사인 이수진은 JTBC와 인터뷰를 했다. 자기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남들은 3년 하는데 3년 못하고 2년밖에 못했다. 이거 불이익 받은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재판연구관을 2년 만에 잘린 거, 그게 불이익이라고 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SBS에 따르면은 그 이후로 줄곧 이렇게 말을 했다. 아마 자료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1월 27일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간 이수진 씨는 자기가 사무분담에서 이 불이익을 받고 인사평정에서 또 불이익을 받았다. 자기가 피해자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이수진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지금 이것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그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블랙리스트에 아예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게 손해라고 한다면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당신 이름은 없다 이러니까 이수진 씨가 이제 해명을 한 것이 나도 2018년 11월 21일 한국일보에 보니까 내가 블랙리스트에 들어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거기 있는 것을 알았다. 이러면서 자기가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때까지는. 그런가 하면은 바로 그 한국일보에서는 이수진 씨가 한 이야기가 자기가 이제 피해 본 거는 그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때 사무분담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제 뭐를 손해봤다고 하는지 이것을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사무분담이라고 했죠. 그러면 재판연구관에서 잘린 불이익이 아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죠. 본인이 한 말이 본인이 나중에 한 말과 양립이 불가하다. 충돌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렇죠. 한국일보를 봤더니 거기 내가 블랙리스트 판사라고 돼 있어서 나는 내가 블랙리스트 판사라고 그래서 그렇게 믿고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은 한국일보 취재에 직접 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갔다 하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그 이름이 올라가면서 이수진이라는 사람이 왜 블랙리스트에 들어갔는가 하는 이유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3개월 전에 JTBC 인터뷰에서 이수진 본인이 한 말, 그것이 이유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일보를 보고 자기가 블랙리스트 법관 그 명단에 자기 이름이 있다고 믿었다. 자기는 거짓말한 게 아니다. 이런 말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죠. 바로 자기가 8월 달에 JTBC에다 한 그 이유가 11월에 한국일보의 이유로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은 한국일보가 검색해서 넣었든지 아니면은 그때 취재할 때 이수진 씨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블랙리스트에 있었다든지 그런 이유로 자기가 핍박을 받았다든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보겠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총선 영입 13호 이제 그가 이렇게 의심을 받고 또 논박을 주고받고 이렇게 되니까 2020년 2월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라는 데 나가서 이제 해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궁금했던 것이 한꺼번에 쫙 풀리게 됩니다. 먼저 이수진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검찰에서 물의 야기 법관으로 이렇게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법관들을 불러서 피해자 진술을 다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검찰이 불러서 피해자 진술을 받은 이 사람들을 A형 피해자라고 이름을 붙여봅시다. 그러면 A형 피해자는 누구냐 하면은
무르이야기 법관으로 기재되어 있는 판사들, 법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법관들입니다. 그들이 A형 피해자. 이 명단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검찰이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또한 전보 발령 난 것 때문에 피해자 진술을 했다. 이 법관들이나 법률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조사 하나, 또 접속사 하나도 그냥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 또한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저라고 하는 이수진 씨는 A형 피해자하고 구분이 되는 다른 그룹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B형 피해자라고 이름을 붙여봅시다. 이 B형 피해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전보 발령이 난 겁니다. 그냥 전보 발령이 났는데 자기가 억울하다, 피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전보 발령 난 것 때문에 가서 피해자 진술을 했습니다. 이것이 B형 피해자인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검찰이 불렀다는 말이 없죠.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A형 피해자는 검찰이 불러서 피해자 진술을 받았고, 지금 같은 B형 피해자는 자기가 고발을 했든지 자기가 어디서 공개적으로 내가 피해자야 하고 다녔든지, 그래서 자기가 가서 진술을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A형 피해자는 명단에 이름이 있고 블랙리스트에, 이수진은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없다. 그런 B형 피해자다. 본인의 얘기를 갖고 그냥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2018년도 11월에 검찰에서 이러이러한 분들이 인사평정이나 사무 분담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다 해서 취재가 돼서 지금 한국일보 취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 11월에 검찰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인사평정에 피해를 본 사람이고 사무분담에 피해를 본 사람이다. 지금 블랙리스트 이야기 없죠. 그렇게 검찰이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한국일보가 취재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일보에 무르이야기 법관 블랙리스트 판사다 해서 명단이 공개가 됐었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일보가 취재하는 것은 검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검찰이 이 사람들이 블랙리스트 피해자다 하고 공개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검찰은 그냥 피해자를 이런 피해자 저런 피해자가 있다고 밝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로 나눌 수 있겠죠. 인사평정에 피해를 본 사람을 C형 피해자라고 이름을 붙이고, 사무분담에 피해를 본 사람을 D형 피해자, ABCD 해서 D형 피해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봅시다. 그러면은 이수진 씨 스스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사무분담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이 한국일보에 실린 거니까. 그러면은 자기 자신은 C형이 아니고 D형 피해자다. 이렇게 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잠시 후에 이수진 씨 본인이 이것을 부정해버립니다. 이게 지금 내내 김종배의 시선 집중해서 이어서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김종배의 그 시선 집중, 여기에서 먼저 한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2018년 11월에 한국일보가 취재를 할 때 검찰은 뭐라고 했는가? 검찰은
인사평정에 피해를 봤다는 법관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다. 이것이 C형 피해자, 그렇게 말을 했죠. 사무분담에서 피해를 봤다는 법관이 있다. 그것이 이런 사람들이다. 이것을 D형 피해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일보가 스스로 사무분담에서 피해를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수진 씨하고 취재를 했다. 이것은 뉴스 내용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는 이수진 씨의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C형 피해자와 D형 피해자를 다 합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블랙리스트 판사다 하면서 11명의 이름을 보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이 기사에서는 인사평정 얘기는 안 하고 사무분담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을 알아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이죠. 그러니 아마도 사무분담에서 피해를 봤다 하는 사람하고 인터뷰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수진 씨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수진 씨는 이미 검찰에서 자기는 이 블랙리스트에 있는 법관들하고는 별개로 취급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본인이 말도 하고 있고, 그렇다면 본인이 알고 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나중에 한국일보에서 이수진 씨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있다고 보도를 했을 때 그거 틀렸다 하는 거 본인은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수진 씨가 내내 이 라디오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슨 왜곡이다, 무슨 명예훼손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다음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피해자로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기재가 안 돼 있다고 억지를 부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 억지는 아니죠. 이름이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검찰도 확인을 해봤고 또 SBS도 직접 확인을 해봤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는 억지가 아니라 공소장에도 이름이 없고 피해자로서 이름이 없고 블랙리스트 판사라는 그 목록에도 이수진이라는 이름은 없다. 우리가 자료를 보고 판단하면 그런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A형 피해자가 아니고 B형 피해자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이수진 씨의 그 논리 전개 방식이 참 기발합니다. 이제 블랙리스트에 없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 공소장에 피해자로 이름이 없다. 이것은 이제 그 예가 아니고 블랙리스트 명단에도 없고 또 공소장에 피해자로 이름이 없다 하고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한 겁니다. 포함관계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공소장을 물고 늘어집니다. 이때부터. 한국일보에 났던 그 리스트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공소장의 피해자로 기재된 건 아니다. 여기에 이제 흔히 우리가 문장을 읽거나 말싸움을 할 때 이런 데 말려들면 안 되는 겁니다. 한국일보에 났던 그 리스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수진 씨 한 명이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명단에 있던 사람들이 공소장에 다 들어가 있지는 않다 하고 다른 논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래 놓고는 공소장에 이름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그분들이 피해자가 아닌 건 절대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말을 끌고 가면은 속 터진다고 그러죠. 뭐냐 하면은 한국일보에서 보도했던 11명 가운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10명 빼고 이수진 씨가 거기 잘못 들어갔다. 블랙리스트 명단에 애초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10명이 양승태 전 대법관 공소장의 피해자로 다 들어간 건 아니다. 이건 별개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는 이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공소장의 피해자로 안 들어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피해자가 아닌 건 아니다. 그러니 나도 피해자 맞고 나도 블랙리스트 명단에 있는 거 맞다. 요렇게 오해해 주기를 사실은 그런 쪽으로 이끄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죠. 그 한국일보 명단에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바로 블랙리스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이제 차이가 없습니다. 이수진 씨 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인사상의 또 뭐 그런 사무 분담에 있어서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 하는 겁니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피해를 봤다는 사람만 공소장의 피해자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한국일보에 나온 11명 그 사람들이 다 공소장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이수진 씨가 공소장에 이름에 안 들어간 거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소장에 이름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피해자가 아닌 건 아니다. 이건 또 틀린 이야기죠.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또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블랙리스트의 명단이 있다 없다. 그 사람들은 있고 이수진 씨는 없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블랙리스트에 있어서 피해를 봤다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를 본 사람은 공소장에 피해자로 들어간 겁니다. 피해 안 본 사람은 안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수진 씨는 공소장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왜 피해자가 아니냐. 여기에서 여러분이 혼란을 느끼면 안 됩니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피해,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따로 사무분장을 할 때 힘들고 하기 싫어하는 일을 준다. 이런 피해를 봤다는 피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공소장에 안 올라간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다. 일단은 그렇게 봐야 할 겁니다. 이게 본인의 이야기를 이모저모로 꽈서 사실은 진실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을 읽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공소장에 들어간 피해는 사무분담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피해다. 이것을 꽉 잡고 있어야 논리를 이렇게 비틀 때 여기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라디오 진행자가 물어봅니다. 무르이야기 법관이라는 문건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문건이라고 해서 누구하고 이름이 나와 있는 그 문건이 지금 있다. 이것은 이제 현재 나와 있는 누구나 일반적으로 인정을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기에 당신 이름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은 그것만 답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수진 씨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휙 틀어버립니다. 갑자기 전보 발령을 내버리는 것도 굉장히 큰 피해자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보 발령 받는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동문서답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히려 사무분담에서 피해본 분들보다 더 큰 피해를 받습니다. 내가 더 큰 피해자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결론을 내도 될 겁니다. 이제 구분을 해 봅시다. 사무분담에서 피해를 본 분들, 그것을 A, B, C, D, E 해서 E형 피해자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전보 발령을 내서 본 피해자, 이것을 F형 피해자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E형 피해자보다 이수진 자기가 속해 있는 F형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봤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또 모순되는 것이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번복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일보에다가는 재판연구관 하면서 사무분담 피해봤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수진 씨 자기는 사무분담 피해자가 돼야 하는데 자기하고 사무분담 피해자를 이렇게 딱 나눠놓고 사무분담 피해자보다 자기가 더 손해를 봤다 하면은 자기는 사무분담 피해자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하죠. 자, 이렇게 해서 스스로 결국은 자복을 하고 말았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를 대충 정리를 해보기로 합시다. 이수진 씨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은 물의 야기 법관, 또 다른 말로는 블랙리스트 법관이라고 하는 그 명단에 없습니다. 그래서 A형 피해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블랙리스트에 이수진이라는 이름은 없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 분담의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한국일보에는 D형 피해자가 있었죠. 그런데 MBC 라디오에는 사무분담 피해자를 E형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사무분담 피해라는 것만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D형 피해자와 E형 피해자는 같은 피해를 입었죠. 그러면은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이 사무분담 피해를 입은 게 아니고 전보발령 피해를 입었다. 자기는 F형 피해자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수진은 D형 피해자가 아니다. E형 피해자도 아니다. 따라서 사무분담의 피해자가 아니다. 이렇게 되죠. 바로 이 점에서 한국일보에다가 이수진 씨는 현직 판사이던 그 시절에 허위사실을 진술을 한 겁니다. 한국일보의 취재를 받으면서 사무분담 피해를 입었다고 했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가 됐든 사무분담 피해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이수진 씨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아니다. 이것이 참이 됩니다. 한국일보에 관련 보도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것이 참이 되겠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3년 못하고 2년 만에 잘린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블랙리스트에 자기가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 이렇게 꿰어 맞췄는데 그게 아니고 블랙리스트에 아예 없었으니까. 그러면 왜 2년 만에 잘렸을까? SBS 자료에 따르면 그가 불성실했고 능력 부족했다. 우리는 그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만 하고 잘렸다. 자, 이렇게 불명확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의사 전달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이 법관이라는 사람들은 일단은 기자들도 그렇듯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전문 직업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런 식으로 비틀어서 이렇게 방송에 나가서 매번 딴소리를 하고 한다는 것은 좀 그 선회를 해주려고 해도 그 한계를 넘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본 것은 문장 분석을 한 것이고 자료에서 정보를 어떻게 교차 검증을 하면서 제대로 된 자료를 결론을 이끌어내는가 하는 것을 직접 해본 것인데 시작은 이랬죠. 법관은 정직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봤는데 참 정직하지 않다. 일단은 그런 결과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둡시다. 법관은 정직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도 정직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직해야 합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도 정직해야 합니다. 언론 방송사가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치 세계에 충실하기 위해서 눈앞에 거짓이 있는데, 눈앞에 비논리가 있는데 그것을 채워주고 장식해주면서 시청자를 속이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 정치 세력을 지지해주는 유권자를 속이고,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두 정직해지기로 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